아나키즘 10번째 스웨덴의 조합주의 운동은 오래되었다. 스웨덴 노동자 중앙조직은 국제노동자협의회에 가맹했고 노동자 중앙조직은 4만 명 이상의 조합은 있으며 스웨덴 노동운동의 절대 다수를 점유한다. 스웨덴 노동운동의 내적 조직은 훌륭한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 스웨덴 노동자 중앙조직은 2개의 일간지를 펴냈고 그 중 하나가 스톡홀름에서 알버트 젠센이 펴내던 노동자였다. 스웨덴 노동자 중앙조직은 다수의 훌륭한 선전 활동가들을 두었고 청년 조합주의 운동에 열정적으로 참여했다. 스웨덴 조합주의자들은 스웨덴 전역의 노동자 투쟁에 큰 관심을 기울였다. 아달렌에서 거대한 파업 투쟁이 발발했고 스웨덴 정부가 최초로 진압을 위한 민병대를 투입해 5명이 총격을 당했을 때 스웨덴 노동자들은 총파업으로 응대했다. 조합주의자들은 이때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고 정부는 결국 이 시위에 항복할 수밖에 없었다. 조합주의 운동의 관점에서 네덜란드에는 전국 노동사무국은 4만 명의 조합원을 확보하고 있었다. 그러나 NAS는 점점 공산주의자의 영향력에 장악되었고 이에 네덜란드 조합주의 노동조합을 창설해 국제노동자협의회에 가입하였다. 네덜란드 조합주의 노동조합의 핵심 부문은 어거스트 루소가 지도하는 금속노조였다. NSV의 운동은 활발한 선전 활동으로 나타났다. 그들은 알베르트 영을 편집자로 둔 조합주의자라는 훌륭한 기관지를 보유했다. 그리고 파울 아르투르 밀레 레닝이 편집자로 있던 월간 원칙도 주요 커뮤니티였다. 네덜란드는 늘 반군국주의 땅이었다. 사제였다가 아나키스트가 된 도멜라 유엔 하우스는 그 순수한 이상주의로 모두에게 존경받았다. 그는 1904년에 반군국주의 인터내셔널을 창건했지만 아쉽게도 그 영향력은 네덜란드와 프랑스에 한정되었다. 1921년 헤이그에서 열린 3차 반군국주의 총회에서 전쟁과 반동에 대항하는 국제 반군국주의 사무국이 창립되었고 주 16년간 활발한 국제적 선전 그룹으로서 바르트 데 리흐트, 알베르트 용 등의 유능하고 이타적인 리더를 배출했다. 사무국은 다수의 국제평화주의자 총회를 주최했고 여러 언어로 신문을 편찬했다. 1925년 사무국은 국제노동자협의회의
국제 반군사협의회와 동맹을 맺었다. 그리고 두 조직은 지침 없이 반동과 전쟁의 태동에 저항하는 투쟁을 선도했다. 노르웨이, 폴란드, 불가리아에도 국제노동자협의회와 제휴기구와는 아나키즘적 조합주의 단체들이 있었고, 일본의 자유연합단체 전국회의도 국제노동자협의회의 공식 제휴단체가 되었다. 남아메리카, 특히 아르헨티나는 노동운동의 그 태동기부터 스페인 아나키즘의 자유의지주의적 이상에 강하게 영향을 받았다. 1890년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대회에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제1인터내셔널을 경험한 스페인의 자유의지주의적 사회주의 투사인 펠세르 파라이로가 방문했다. 이후 파라이로의 리더로 1891년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노동조합의 총회가 개최되었다. 이 총회에서는 아르헨티나 노동자 연맹이 결성되었고, 이후 4차 총회에서 아르헨티나 노동자 연맹은 아르헨티나 지역 노동자 연맹으로 이름을 바꾼다. 이때부터 FORA는 오늘날과 같은 반동의 시기에는 지하로 들어가곤 했지만 꾸준히 연맹을 이어가며 활동을 벌였다. FORA는 아나키즘적 노동조합 조직으로 지금껏 아르헨티나를 뒤흔든 위대한 노동자 투쟁의 영혼의 집결체였다. FORA는 4만 명의 조합원으로 활동을 시작해 세계대전 이후 30만까지 규모를 늘렸다. 디에고 아바드 데 샨티안이 그의 저작 FORA에서 FORA의 역사는 국제노동운동의 관점에서도 극렬한 전투로 점철된 역사이다 고 할 만큼 적극적이었다. FORA는 25년 이상 일간지 저항을 데샨티안과 아르앙고의 주의로 편찬했고, 매주 국제 자유지상주의적 사회주의 최고의 지성들이 작성한 부록들을 곁들였다. 호세 에바리스트 우리부르의 쿠데타 이후 저항은 단합받았지만 오늘날까지도 일가는 아닐지라도 지하에서 출판되고 있다. FORA에 가맹한 다수 노동조합들은 자체적인 기관지를 발행한다. FORA는 일찍이 국제노동자협의회에 가입했다. 1929년 5월 FORA는 남아메리카 노동조합 총회를 소집했고, 이를 고무기 위해 국제노동자협의회는 베를린으로부터 대외협력국장 어거스틴 스키를 파견했다. 총회에는 아르헨티나 FORA를 제외하고도 파라과이의 파라과이 노동자센터, 볼리비아의 라파스 지역연맹, 우루과이의 우루과이 지역연맹,
브라질의 7개 노동조합, 코스타리카의 자유를 향해가 배속했다. 나아가 이바네즈의 독재로 지하로 피신한 칠레의 IWW도 대표단을 파견했다. 이 총회에서 아메리카 대륙 노동자 협의회가 출범하였고, 이는 국제 노동자 협의회의 아메리카 지부가 되었다. 이 조직은 최초에는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자리 잡았지만 아르헨티나의 독재 정권 탄생 이후 우루과이로 본부를 이전했다. 이것이 오늘날 아나키즘적 조합주의의 여러 국가에서의 현황과 활약상이다. 우리 모두는 어디서나 반동과 현대 노동운동의 보수적 저항 요인에 대항하여 투쟁을 이어가야 한다. 스페인 노동자들의 영웅적 전투를 거울 삼아 오늘날 세계의 관심은 아나키즘적 조합주의 운동으로 향하고 있다. 구성원 모두는 성공적인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자. 아나키즘 분파, 고전적인 아나키즘, 20세기 이후 생성된 아나키즘, 고전적인 아나키즘, 자유지상주의적 사회주의, 아나코상호주의, 집산주의 아나키즘, 개인주의적 아나키즘, 사회적 아나키즘. 자유지상주의적 사회주의. 국가에 의한 중앙 집권적 국가 소유화와 경제통제 그리고 국가마저 거부하는 반권위주의적 정치 철학적 그룹을 자유지상주의적 사회주의로 일컫는다. 사회주의적 자유지상주의, 리버테리안 사회주의로도 지칭한다. 혁명 기간 동안 아나키스트들은 스스로의 사상을 리버테리안 소셜리즘으로도 가리켰다. 아나키스트들은 대부분 정당 조직을 불신하지만 일부 자유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활동하는 온건한 자유지상주의적 사회주의자들은 정당 정치를 하면서 민주사회주의적 성향을 나타낸다. 이들은 직장의 임금노동 관계를 비판하면서 대신 직장의 노동자 자주관리와 정치조직의 분권화를 강조한다. 이들은 생산수단을 통제하는 권위주의적 기관과 대중을 용속시키는 소유계급, 정치적, 경제적 엘리트들은 제거해야 할 때 평등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자유지상적 사회주의자들은 직접 민주주의와 연방주의, 조합주의 등을 바탕으로 분권화된 구조의 자유지상적 자치주의나 시민 어셈블리
노동조합, 노동자 평의회 등을 옹호한다. 인간의 삶에서 모든 불합리한 권위를 해체해 자유와 자발적 인간관계 조성 등을 목표 가치로 삼는다. 자유지상주의적 사회주의자들은 좌파 자유지상주의 기파 중에서도 반자본주의 성향이 강하다. 따라서 우파 자유지상주의와는 성향의 간격이 크다. 경제적 힘을 거대 자본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집중시키는 자본주의 원칙과는 반대로 자유지상주의적 사회주의자들은 사회 구성원들에게 그 힘을 분산시키려 한다. 자유지상주의적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적 자유지상주의와의 핵심적인 차이는 전자의 자유는 경제적 사회적 상황에 영향을 받는다고 여기고 후자의 자유란 자본주의 틀 안에서의 선택의 자유를 일컫는다. 사람의 생존을 위해 자발적 노예 상태가 되는 것을 두고 아나키즘 내부에서 임금 노예제에 대한 비판이 등장했다. 이것은 사람에 대한 소유와 임대의 유사함을 노예제와 임금노동의 유사성에 비유해 부정적으로 바라본 것이다. 임금 노예라는 용어는 경제적 착취와 그 당의 사회계층을 비판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전자는 노동과 자본 간의 불평등한 협상 안으로, 후자는 노동자 자주경영의 부족으로 성취감 있는 직업의 선택권과 경제적 여유가 결핍된 상태를 가리킬 때 쓴다. 자유지상주의적 사회주의자들은 자유의 가치를 믿기 때문에 사회에는 개인이 경제적인 것과 정치적인 사안을 선택할 권리를 가질 수 있는 방향으로 작동되어야 한다고 여긴다. 자유지상주의적 사회주의자들은 사회와 경제적 기업을 포함해 모든 부당한 권위를 직접 민주주의와 자발적 연합으로 교체하길 원하며 삶의 모든 면에서 보편적인 자율성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한다. 산업혁명의 출현과 함께 프루동과 마르크스 같은 사상가는 개인의 사적 활동이 불가능한 사회적 특성에 대한 비판의 맥락에서 노예제와 임금노동의 비교를 정교화했다. 엠마 골드만은 임금노예제를 비판하는 유명한 말을 남긴다. 유일한 차이는 너는 그저 고용된 노예라는 것뿐이다. 자유지상주의적 사회주의자들은 의사결정을 내리는 자발적 연합을 구성하려 한다. 일단의 자유지상주의적 사회주의자들은 이러한 기관들은 순환적으로 결합시켜서 더 높은 단계의 연합과 연계시키고자 했으며 아나키스트들은 이를 연방주의로 가리키며 연방제 국가와의 변별성을 위해 비국가적 연방제 또는 자유연합론적
연방제로도 지칭했다. 과거와 오늘날의 자유지상적 사회주의 운동들은 일반적으로 아나키즘을 포함한다. 나아가 자율주의, 커뮤널리즘, 길드 사회주의, 자유지상적 마르크스주의 등을 포함하며 몇몇의 공상적 사회주의와 개인주의적 아나키즘을 포괄한다. 현대 자유지상주의적 사회주의 조직 및 의사결정 실행은 다양한 반자본주의 운동과 국제정의 운동들이 그 모티브이다. 그 중에는 사파티스타의 좋은 정부 평의회와 글로벌 네트워크 등이 있고, 그 밖에 세계 여러 원주민 사회에서 아나키즘이나 자유지상주의적 사회주의에서 나타나는 경제 정치적 시스템을 이미 자신들의 전통 문화에 접목시켜 실천한 사례들이 있다. 이스라엘의 키부츠도 성공한 자유지상주의적 사회주의로 사례로 평가받는다. 또 대한 세계화 운동도 유사성이 있다. 일반적인 선입견과는 반대로 자유지상주의적 사회주의는 이론적 분석이나 미래 예측을 맹목적으로 거부하는 유토피아 운동이 아니었다. 여러 이론적 운동의 체계와 분석에 대한 결론은 당장 내려질 수 없고, 그보다는 투쟁과 실험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그 실험을 통해 민주적인 구조와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여겼을 따름이다. 오히려 이것은 도구마와 일련의 예언 등과는 대조적으로 과학적 방법론이라고 자부했다. 자유지상주의적 사회주의자들에게 사회조직에 대한 교조주의적 접근은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그렇게 그들은 역사가 특정 방향으로 흘러간다는 마르크스주의의 개념에 부정적이다. 위대한 아나키스트 루돌프 로커는 아나키스트인 것은 아나키즘이 최종적인 목적지라고 생각해서가 아니라 세상엔 목적지 같은 것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했다. 특히 루돌프 로커는 아나리카 생디칼리즘 이론과 실천에서 아나키즘은 유토피아 이념도 아니며 인간사회의 해결도 아니다 라고 단정한다. 이는 아나키즘을 비판하는 말이 아니라 아나키즘은 놀고 먹는 국가체제의 옹호나 기준이 아닌 모두가 자유롭게 토론하고 해답을 찾고 삶을 경험하고 더 나은 삶을 찾는 방법 그 자체가 아나키즘이라는 의미다. 루돌프 로커는 국가는 국가 자신의 한계를 정하고 이를 모든 인민들의 한계로 정함으로써 인간사회를 정지시킨다고 말했다. 전체적인 국가는 현대의 무서운 전조이며 과거 수세기에 걸쳐 나타난 야만의 위기가 다다를 무서운 것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정신에 대한 정치기구의 승리이며 행정가들이 확립한 규칙에 따라 인간의 사고, 감정,
행동 통제를 합리화하는 것이다. 결국 모든 지적 문화의 종언이다. 자유지상주의적 사회주의자들은 여러 아이디어에 대한 탐사를 권장하나 몇 가지 원칙에 대한 의견 충돌이 존재한다. 피터 헤이는 자유지상주의적 사회주의가 아나키즘보다는 권력을 급진적으로 분권화시킨다고 주장했다. 노엄 촘스키는 정당화될 수 없는 모든 종류의 사회적, 경제적 권력의 해체를 주장하면서 현실적으로 억압의 구조가 남아있는 동안은 국가가 개입해서 임시적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현대 아나키스트들은 노엄 촘스키를 비판하며 정당한 권력은 없으며 임시적인 보호조치는 결국 압제적인 권력의 유지에 대한 명분밖에 되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촘스키는 아나키스트가 아니라고 단정했다. 많은 자유지상주의적 사회주의자들은 현존하는 국가와 정부의 강압적 기관에 참여하기를 거부해왔다. 또 법정에서 투옥이나 추방의 위험에 직면했음에도 맹서서약을 거부해왔던 사례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다. 특히 IWW에서 활동했던 조 힐은 죽으면서까지 노동자들이 조직하고 자유를 위해 투쟁하기를 공고했던 것이 대표적이다. 한편 로자바 집단이 현존하는 국가로 기능하려 시도하고 있는데 그러나 이 단체가 제대로 유지될 수 있을지, 내부적 모순 때문에 붕괴하지 않을지, 일부 인권단체에서 제기한 인권 침해 문제는 일시적인 일탈인지, 모든 것이 노란 싹수에 불과한지, 그리고 무엇보다 터키군을 당장 군사적으로 대적할 수 있을지 등의 많은 우려를 야기한다. 어떻든 이 정도 규모로 정치단체로 출범한 세력은 21세기에는 로자바가 유일하다. 아나코 상호주의 피에르 조제프 프르동의 철학에서 비롯되는 반자본주의 자유시장 아나키즘의 일파이며 미국의 개인주의적 아나키즘의 형성에 커다란 영향을 줬고, 오늘날에는 상호주의 아나키즘이 좌익시장 아나키즘의 하나가 되었다. 집산주의 아나키즘, 미하일 바쿠닌의 철학에서 비롯된 좌파 아나키즘 중 하나이며 아나코 커뮤니즘으로도 지칭한다. 정치적 자유를 주장하며 여러 조류 공산주의 운동과 자유주의적인 운동을 혼합한 사상으로 지배적 아나키즘 분파이다. 이들의 기본 목표는
국가, 시장, 돈, 자본주의,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 철폐이지만 사적 생산수단 이외의 소유물인 동산, 사적 생산수단 이외의 재산은 존중하며 생산수단의 공유, 직접 민주주의 자유연합의 수평적 네트워크, 노동자 평의회 그리고 루이블랑의 웅변인 각각의 능률에 따라 각각의 필요에 따라라는 원칙을 중시한다. 집산주의 아나키즘은 생산수단의 공유화와 함께 임금 노동의 폐지를 주장하는 아나르코 공산주의와 여타 많은 부분에서 유사성을 나타내지만 임금 노동의 폐지는 주장하지 않는다는 면에서 간격을 나타낸다. 바쿠닌 사후 아나르코 공산주의에 흡수 통합된다. 개인주의적 아나키즘, 권위를 철폐하기 위한 혁명은 새로운 권위의 탄생이므로 그 대신 테러, 사보타주, 암살, 협동조합운동을 통해 권위를 철폐하려는 사상이다. 이기주의적 아나키즘과 상하주의적 아나키즘 등 이 종류로 나눈다. 이기주의적 아나키즘은 마르크스 슈티르노가 발전시킨 아나키즘의 분파 사상으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물질은 오직 나의 자아만이 있을 뿐이며 그 외에는 모두 나의 자아를 억압하는 유령일 뿐이다 라며 이들을 모두 적극적인 반란 행위로 사라지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급진적 아나키즘 분파이다. 그 특성상 기술이 인류를 억압한다고 보아 그를 문제하려는 의지가 강해 몇몇의 이기주의적 아나키스트들은 원시주의로 빠지기도 한다. 대표적 위인이 포스트레프트 아나키스트인 바 블랙이다. 상호주의적 아나키즘은 피에르 조제프 프르동이 주장한 생산수단의 상호주의적 소유와 인민은행을 바탕으로 한 시장사회주의 계열의 아나키즘이다. 혁명 대신 협동조합의 우월성을 토대로 한 대체사회 목적의 성향을 띈다. 윌리엄 고드윈의 인도주의적 아나키즘, 정부는 변화의 영원한 적이다. 정부의 특정 제도들을 보면 그것이 사회의 원동력과 활동을 마비시키는 장본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다. 그것은 학습을 영원히 조장하는 경향을 띠며 인간의 순수 성향을 오염으로 전도시키며 미래지향을 방해하고 과거에 집착하게 만든다. 그것은 퇴보와 정지가 인간 정신의 본질인 양호도해 우리들에게 공공복지의 혁신과 진보보다는 선조들의 결정이나 맹종하라고 촉구한다. 고도인 최초의 아나키스트라 일컬어지는 윌리엄 고도인은 공리주의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으며 정의 목적은 최대의 일반선을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했다. 당대의 영국
철학자들처럼 인간의 의식에는 선험적인 어떠한 것도 각인되어 있지 않다는 타블라 라사 가설을 지지했다. 그에 따라 다른 공리주의자들처럼 도덕에 대한 어떠한 후차적 해석을 배격하고 인간의 감각과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단순하고도 직접적인 요소인 쾌락과 고통의 관계에 집중했다. 그는 쾌락을 높이고 고통과 불행을 낮춤으로써 공리를 극대화하는 것이 최대의 일반 삶의 정의라고 했으며 여타 공리주의에 따른 비판인 소수의 배격이라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도 했다. 그의 이론에서는 일반성과 개인성이 상충하지 않는다. 그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쳤다. 우리는 모두 인간이며 모두 동일한 감각을 가지고 있고 내가 고통을 피하고 쾌락을 얻으려 하다. 그러한 행위는 누구에게서나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그 이유는 의심의 여지 없이 우리는 모두 인간이라는 보편적 공통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도덕의 목적과 공리가 그 인간적 보편성을 목적으로 하고 그것을 기초로 해 공리극대화라는 목적성을 띈다면 개인의 권리가 침해당하지 않는다. 인간의 보편성에 기반을 둔 공리는 나의 권리에 기반을 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인간이라는 틀 안에 내가 포함되므로 인간에 대한 공리극대화는 곧 나의 공리를 확장하는 것이며 인간에 대한 공리의 향상의 결과로 개인은 이성이 우리에게 부여한 추론과 진리를 바탕으로 더욱 개선된 지혜로 공리를 끌어올릴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고등이는 인간의 가치는 평등하지 않다고 했다. 그는 동등함은 정의의 실체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정의의 목적은 최대의 일반선의 창출이며 그것은 모두가 도덕적 단계를 인부시켜 나아가야 달성된다. 그런데 진보를 주장하는 것은 도덕적인 열등함이 존재함을 묵시적으로 시인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분명 인간은 보편적인 인간으로서의 동일성과 이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평등하다. 그러나 개개는 고급 쾌락을 즐기는 자가 있는 반면 저급한 쾌락을 즐기는 자가 있고 지적임에 애타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자가 있는 반면 그렇지 못한 자도 있다. 우리는 개개의 공리주의적인 입장에 따라 어떤 행위를 하는 자가 더 가치 있는가 판단할 수 있으며 그 이유는 그 행위의 성격에 따라 더욱 큰 일반선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고도인은 인간의 가치를 다음의 4단계로 나눈다. 최하층에 속한 부류는 살아남기 위해 노동을 하는 이들이다. 이들은 살아남기 위해 노동이 싫어야 하므로 삶의 행복을 느끼거나 여러 가지 지적 활동을 하게 할 물질적 시간적 여유는 없다. 이들에게 행복이라는 기껏 해야 더 어려운 고통을 소원하는 기도뿐이다. 그 다음 소열은 부자들이다. 이들은 최하층 노동자들과는 다르게 물질적 시간적 여유가 있지만 그러나 그것뿐이다. 이들에게 쾌락이란 육체적 향상 같은 저급 쾌락일 뿐이며 잉여 자원을 저급 쾌락에만 사용해
어떤 일반 사람도 정치를 내지 못한다. 그 다음 서열은 기호인간이다. 예술가나 학자와 같은 유형의 사람들이다. 이들은 노동자나 부자로 분류되는 유형의 사람들과는 다르게 자연의 아름다움을 예찬하고 학문을 존중하며 진리를 탐구한다. 즉 이들은 지적 쾌락, 고급 쾌락을 추구하는 이들이다. 그러나 이들은 자신의 지식을 나누며 사회에 이바지하기보다는 자기 만족을 위해 지식을 탐구하는 이들이다. 최상의 유형은 박애인간이다. 이들은 기호인간들처럼 지적 고급 쾌락을 추구하는 이들이나 개인의 지적 만족을 얻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것을 나누며 인류의 행복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하는 이들이다. 이들은 자신의 노력으로 인류의 보편적 행복에 이바지함으로써 쾌락을 느끼는 이들이다. 이 박의 인간이야말로 정의가 요구하는 이상적인 인간이다. 고도인은 인류 자체의 진보를 위하여 개개인은 스스로를 상징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그러한 노력이란 개인적인 힘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살아남기 위해 노동을 해야만 하는 인간 무리에서 사소한 이익을 위해 서로를 배신하고 증오하는 사람이 아닌 지적 고급 쾌락을 향유하며 인간의 보편적 가치를 위해 협력과 박애를 주장하는 사람이 탄생하리라 기대하기 어렵다. 마찬가지로 언론과 출판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으며 자신이 주장하는 바를 표현하기 전에 두려움을 이겨내야 하는 사회라면 지적 탐구자가 탄생하리라 기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런 현실을 부정한 채 모든 책임을 개인에게 떠넘기며 의식의 진보를 요구하는 것은 비이성적 망상이다. 사회는 만일 그 구성원들이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현하는 것을 두려워한다면 비참한 노예 상태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일이다. 자유는 진리를 전달한 피고 측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리도록 하는 것이 아니다. 자유는 모든 사람에게 그가 생각한 바를 말할 수 있게 허용하는 것이다. 온갖 방법을 동원해 어린아이를 통제하고 억압하면서 어린 시절이야말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절이라고 말하는 것은 얼마나 큰 모욕이며 얼마나 무지몽매한 소치인가. 따라서 고도인은 모든 억압의 분쇄를 주장했다. 그것은 국가적인 것이건 정치적인 것이건 사회적이건 종교적이건 경제적이건 가부장적이건 개인을 억압한다면 존재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것이 인간의 도덕적 진보, 일반 사회의 국대화를 위한 전제 조건이라고 고도인은 주장했다. 진리는 오직 그것을 가장 성실히 숭배하는 자에 의해서만 완만하고 지속적인 수준에 따라 완전하게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수많은 개혁을 하게 될 것이지만 혁명은 없을 것이다. 급진적인 사상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고도인은 혁명을 부정했다. 그는 단순히 혁명을 주장하는 행태는 무책임하고 이상주의적이라고 했다. 반면 그는 여론의 개선과 의식의 계몽을 주장했다. 우리를 지배하는 국가, 권력, 체제, 종교, 가치는 그 자체로 존재하지 않는 관념적 요소이며 이런 실체인 인간의 의식으로 인해 특정 방식으로 존재하게 된다.
그렇게 스스로 존재하지 못하는 그 허상들은 우선 인간 의식의 계몽으로 그 힘을 앗아야 하며 그리해야 체제의 변환이 이루어질 수 있다. 고 주장한다. 고도인은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중시했으며 그런 신념을 가진 이들이 토론에 적극 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사회의 부조리와 모순을 지적하며 이성과 진리가 최대한 퍼져나가도록 한다면 인류의 정신이 진보해 이상적인 세계를 건설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변화와 계몽을 거치지 않은 대중의식을 방치한다면 개혁이나 혁명이 아무리 고결하고 완벽한 이상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좋은 결말을 맺을 수는 없다. 그러한 혁명이란 폭력과 야만, 또 다른 독재자와 폭정, 또 수구적인 체제로의 반동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고도인은 주장했다. 마크시트리노의 이기주의적 아나키즘. 국가는 누구든지 자기 의지를 가지지 말 것을 강권한다. 만약 한 인간이 그것을 가졌다면 국가는 그를 폐지하고 추방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만일 모든 인간이 그것을 가진다면 그때는 그들이 국가를 폐지할 것이다. 자기 의지와 국가를 먹느냐 먹히느냐 하는 적대관계에 있는 힘이다. 양자 안에 영원한 평안을 줄 수 없다. 시테르는 정신의 발전. 인간은 자기 의지로 세상에 변하지 않으나 탄생하는 순간 자기 의지로 자신의 존재에 책임을 져야 하는 비투적 숙명에 놓이게 된다. 자기 자신의 고유성과 타자와의 충돌을 경험하며 자신을 유지해야 하는 인정 투쟁이 불가피하다. 최초의 인간은 물질과 자유의 힘에 강요당한다. 그러나 그는 곧 자기 자신의 결정과 용기로 광열을 극복하며 대상들의 실체가 자신의 용기와 의지보다 약하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이후 인간은 정신을 발견하며 관념의 동물이 된다. 인간은 새로이 발견한 정신의 힘으로 세상을 극복하려 한다. 그는 정신으로 사상이란 유령을 만든다. 그 사상이란 신, 조국, 민족, 그리고 인간, 일반 같은 것들이다. 동시에 그것들은 어디서나 존재하며 또한 어디에서나 존재하지 않는 유령과 같은 것들이다. 기실, 국가와 신 같은 것들은 그 자체로서 존재하지 않는 관념에 불과하다. 따라서 그것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관념의 동물인 인간의 의지가 필요하다. 사상은 스스로 존재의 정당성을 보유하기 위해 관념을 정상의 것으로 눈에 띄었고 반대로 대제의 것은 경멸 대상으로 매도되었다. 인간은 이내 자신의 의지와 신성한 사상들을 불신하게 되며 사상의 집에서 벗어나면 자기 자신을 문제 삼는다. 사상들이 배후의 이 의지를 간파해 사상을 숭배의 대상이 아닌 관념의 동물인 인간의 창조물로 징정하면서 인간은 원초적 힘을 자부하게 된다. 그는 사상들을 휘어잡아 모든 것을 자기 존재와 연결시키는 개인적 에고이스트가 된다. 그러나 인간이 만들어낸 사상들은 육체화되어 더 이상 인간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으며 되레 인간에게 명령을 내리는 신성한 것이 되고 말았다. 유령들은 뭔지 내가 소유한 나의 힘이며 나는 그 힘을 나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철저히 에고이즘으로 사용했지만 그러나 그 유령은 스스로 힘을 얻어 반대로 창조자의 나를 지배하게 되었다.
개인이 유령에게 휘둘리는 것은 자기 소외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그러한 자기 소외로부터의 탈피를 위해서는 우선 모든 사상들은 자신의 이해관계에 의하여 창조한 에고이스트로서의 우리 자신의 모습을 자각해야 한다. 시들이라는 것이 있어서 유일자와 그 소유의 첫 번째 장에서 개의 원래의 모습인 에고이스트적 인간에 대한 자각을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All things are nothing to me. 나에게 있어서 모든 것은 무이다. 대체 나의 관심사가 아닌 것이 무엇이 있단 말인가? 선, 신, 인류, 진리, 자유, 인간성, 정의, 나의 국민, 나의 군주, 나의 조국이라는 것, 끝으로 정신과 그 밖의 무수한 것들이 모두 나의 관심사이다. 그러나 오직 나의 것만이 나의 관심사가 아니다. 그러니 부끄러워하라. 자신만을 생각하는 에고이스트요. 유일자와 에고이스트. 슈티르너 사상의 사실성의 핵심 요소는 일반적으로 에고이스트적 아나키즘으로 가리킨다. 에고이즘은 이기주의로 번역된다. 주의할 점은 슈티르너가 말하는 에고이즘이란 독자를 향한 요구가 아니라 인간의 본질을 에고이스트로 관조한다. 그에 따르면 인간은 자신이 에고이스트임을 자각하는 자발적 에고이스트와 그렇지 못한 비자발적 에고이스트로 나뉜다. 그대가 신의 계명과 절대 명령에 귀 기울이는 것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그대는 신을 위한 친절해서 그렇게 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그대는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대가 주체이고 나아가 각자는 자신에게 나만이 모든 것이고 나는 자신을 위해서 모든 것을 행동한다고 고백해야 한다. 기독교인이 아폴로나 미네르바 또는 이교도들의 도덕을 비난하며 예수나 성모, 기독교의 도덕으로 대치시킨 것처럼 어떤 신과 명령들이 그대에게 해를 끼치며 파국으로 이끈다면 그대는 그것들을 폐지시킬 것이다. 그대 자신의 영혼의 안식을 위해 그대로 대치시키며 그대가 신앙으로 내면의 안식을 얻는다면 그대 자신을 위해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아닌가. 당신이 재물을 탐한다면 그대 자신을 아니 때문이 아닌가. 금욕을 택한다면 그대 자신의 내면의 아니 때문이 아닌가. 독재자의 탄압이 두려워 침묵한다면 그대 자신의 아니 때문이 아닌가. 독재자 치하에서 안락함을 택했다면 그대 자신의 아니 때문이 아닌가. 혹은 그대가 국가나 민족을 위해 행동한다면 그것이 가져다 줄 힘과 풍요 때문이 아닌가. 그대는 신과 국가, 민족 그리고 돈과 같은 것을 위해 행동한다고 생각하지 말라. 그대는 그대 자신을 위해서 행동하는 것이다. 그렇게 그대는 에고이스트이고 그대가 그러한 사실을 자각한다면 자발적 에고이스트로서 사상에 매몰되지 않는 자기 자신의 소유자가 된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는 비자발적 에고이스트는 그러한 사상들이 본래 자신이 만들어낸 창조물임을 망각하고 그것이 지배당하여 자기 자신으로부터 소외된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상이 자신의 창조물임을 자각한 자발적 에고이스트에게는 신성한 것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비자발적 에고이스트는 사상을 신성한 것으로 여겨 숭배하는데 그것은 사상을 더욱 방대하고 강력하게 만든다. 사실 사상은 인간이 만들어낸 허상이고 인간만을 생각하는 실체이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허상이 힘을 가진다는 것은 인간의 의지는 사상에 박탈당해 그 허상에 의해 사용되는 것을 의미한다. 사상이 숭배될수록 인간은 약화되는데 숭배는 현실과는 반대로 사상을 실체화하고 인간을 허상화함으로써 인간을 극단적인 자기 소유의 길로 이끈다. 슈티르너의 비판은 이어지는데 그는 사상과 인간의 주객 전도만을 문제 삼은 것이 아니었다. 많은 학자들은 인간을 탐구하면서 인간과 사상이 전개된 문제만 초점을 맞추어 사상의 인간을 수로화하는 것만 비판하는 데 반해 그는 인간이 사상화되어 개인을 수로화하는 문제에 대한 비판까지 나아간다. 그런데 입구에 신인이 서 있다. 그 출구에는 신인 중에 10만이 사라졌다. 만일 신인 중에서 10만이 죽었다면 신인도 실제로 죽었다고 할 수 있을까? 그들은 이 물음을 무시하고 자구적 계몽사업인 신의 극복을 이루어 승리했다고 착각한다. 그들은 인간이 스스로 유일신이 되어 높이 자리를 차지하려고 신을 죽였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 비록 신이 자리를 내주었지만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인간을 위해서였다. 신인 가운데 신만이 아닌 인간이 죽지 않았는데 신인이 죽었다고 할 수 있는가? 슈티르너가 신이라는 말과 인간이라는 말을 합친 신인이라는 표현을 한 것은 철학적으로 신은 오래도록 정신의 세계에서 권력을 휘두른 독재자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이 죽었다면 인간은 반길 것 같은데 오히려 비관적이다. 슈티르너가 보는 인간은 신이라는 사상을 만든 창조자이다. 그렇게 허상인 신이라는 말만 사용할 수가 없어서 실체인 인간을 붙여 신인이라고 표현할 수 있었다.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인간의 기준은 무엇일까? 대략 많은 수의 개인들에서 포착되는 일반적인 특징과 그들이 인간적인 것으로 부르는 미덕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인간이 되지 못한 나오던 개인의 고유성은 결국 신성화된 인간이라는 유령 아래서 억압한 노예가 되고 말 것이다. 인간은 새로운 독재자가 되기 위해 나는 인간이 아니다. 나는 나요 유일자이다 하고 자부한다. 많은 학자들은 이에 무한해동에 인간적인이라는 미덕에 대하여 탐구하고 과거의 사제들과 동일하게 개인을 지배하려는 새로운 율법을 만들고 있다. 슈티르너는 이러한 새로운 신을 향한 숭배 사상이 이전의 종교보다도 방대하고 억압적인 것이라고 했는데 그 예우는 인간이라는 사상이 다른 시대의 유령과는 다르게 자신의 내재된 메시지를 표현시키려는 나아가 개개가 지닌 인간의 보편적 특성을 개인에 대한 지배를 더욱 심한 쪽이고 더욱 은밀하고 더욱 일상적인 영역까지 확장하는 도구로 무한히 이용하기 때문이다. 슈티르너는 학자들의 논의도 사제들과 다르지 않다고 했다. 그들은 정신의 지배를
더욱 일상적인 영역까지 확장하려는 무분별한 시도를 하려고 한다는 점에서 과거의 사제들보다 더욱 위험한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당대의 학자들, 특히 청년 해결학파 철학자들은 기독교의 억압을 극복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모양을 변형한 채로 억압을 계승시킨 것에 불과했다. 슈틸러는 인간교는 단지 기독교의 마지막 변형일 뿐이다. 인간교는 나의 본질을 나에게서 분리해 그것을 나에게 놓는다. 인간교는 다른 나를 인간 아래에 놓고 그러므로서 나에 대해 소명을 창조한다. 고 주장했다. 평소 슈틸러는 인간이라는 표현 자체조차도 부정적으로 생각했는데 인간이라는 표현이 개인의 고유성을 무시하고 획일적으로 규정하는 사상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슈틸러는 개개인은 인간이라는 말로도 표현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만인은 대체 불가능한 고유성을 지닌 유일한 존재, 즉 유일자이다. 유일자는 유일하기 때문에 숫자로서 표현될 수 없으며 타인으로 대체될 수 없다. 때문에 어떠한 희생도 정당화될 수 없다. 다수의 이득을 위하여 소수를 희생시킨다는 생각은 말도 안 되는 주장이다. 그것은 소수의 희생으로 공공의 이득을 만드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인간적인 이라는 이름의 유령과 사소한 숫자 노름을 위하여 유일한 세계를 종말시킨 것에 불과한 것이다. 라고 단정했다. 이어 그대는 그대의 꿈, 관념, 사상을 탐구하지 말라. 그것들은 모두 신성한 이론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대는 그대의 신들이나 우상보다도 오히려 그대 자신으로 돌아가라. 그대가 간직하고 있는 것을 당신 자신으로부터 끄집어내고 드러내놓고 그리고 그대 자신을 공개하라. 고 당부한다. 소유와 에고이스트 연합, 정치적 자유는 폴리스 또는 국가가 자유롭다는 것을 의미한다. 양심의 자유가 양심이 자유롭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처럼 종교적 자유는 종교가 자유롭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것은 국가, 종교, 양심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그것들로부터 구속되어 있는 것이다. 이는 나의 자유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배하고 정복하는 권력의 자유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것은 국가, 종교, 양심 같은 나를 지배하는 전제자들이 자유롭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 같은 국가, 종교, 양심의 전제자들은 나를 노예로 만들고 그들의 자유는 나를 속박하는 족쇄이다. 슈틸러는 이런 자유라는 개념도 비판했는데 주로 소극적 자유에 초점을 맞추어 비판했다. 반면 그가 내세운 소유란 단 외적인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이 아니다. 모든 내적인 압력으로부터 벗어나 자신의 힘을 자신이 소유하여 완전한 자기 해방의 길로 행하는 것이 소유라고 표현했다. 심지어 그는 자유 자체를 허상으로 정의하는 견해를 나타냈는데
자유와 예압으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한다면 진정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가? 라는 문제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아나키이즘 10번째 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